전북 희망나눔재단의 양병준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희망나눔재단 복지 NGO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네, 따라서 나눔 문화와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요. 올 한 해 주목할 만한 복지 관련 사건 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14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30대 가장이 홀어머니와 아이들을 모시고 살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대형마트에서 사과하고 우유 10,000원어치를 절도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도 울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도 울고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도 어떻게 이렇게 밥을 굶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온종일 손길이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많이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여기 전주에서도 그 여인숙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고, 남원에서도 또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또 60대와 30대 엄마와 아들이 투신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좀 이 시기에 어떤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어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9만 명, 노인이 34만 명, 장애인이 13만 명 등 총 62만 명 정도의 복지 대상자와 아동 청소년 등 해마다 복지 대상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또 더군다나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최근 11개 시군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전북 지역은 가뜩이나 또 도시와 농촌, 예를 들면 전주와 같은 도시 지역에도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인숙 쪽방 같은 화재 사건이 생기게 되고 또 노인 같은 경우는 복지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라북도가 통합적으로 나서서 좀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시스템, 말씀하신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잘 되어 있는 복지를 하더라도 어떤 가족이나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사무소 같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8월에도 인천에서 어떤 50대 아주머니인데 3년 전에 다리를 잃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한쪽 다리를요. 근데 그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이용 중단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행정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연계나 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 왜 이용하지 않는지 또 이용을 하라고 설득 내지는 권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취소한 이후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방치되다가 결국 돌아가신 상태로 나중에 발견이 됐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주 그 쪽방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주거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통 채무 관계나 자기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들의 어떤 주거 형태를 알릴 수 없고 자신들이 복지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상이 알려지는 걸 꺼리기 때문에 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전주에서 발견 전주 화재 쪽방 화재 사건도 그런 경우에 유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견되지 못하는 그 비율이 15.5%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이고요. 2018년도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이 174만 명인데 이 중에서 신청을 해도 어떤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인원이 15.5%에 달하고 또 그중에서 43%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받지 못하는 걸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1.2%가 부양 의무자나 어떤 친지나 이웃의 도움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각박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도에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2016년도에 폐지 줍는 노인들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생계비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또 2017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복지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도 하지 않고 자기 신상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력이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뭐 1명, 2명, 많으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관리하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뭐 한부모 가정, 노인 가정 몇천 명에 달하거든요. 이게 깔때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복지 정책들이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당하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발굴복지, 찾아가는 복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복지 수요를 발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 많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말을 하고 있는데 민간과 함께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정부의 관심과 상관없이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헌법의 제34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실업과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당시 시민단체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때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이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조건과 기준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들도 많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의 그 대형마트에서 절도를 했던 그 가정도 살펴보면 그 4인 가족인데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생활할 때 한 1, 2주 정도는 그 생활고 보릿고개가 있다고 해요. 아마 그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현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어떤 최저의 금액인 거거든요. 줄 수만 있으면 그보다 더 주면 좋은데 그러나 현재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생계도 되지 않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빈곤층이나 소외계층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어떤 노력들을 좀 강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바우처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북 지역에 지금 37,303가구가 지원 기준에 부합한데 이 가운데 35,306가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급률은 94.6%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실은 2,000가구가 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000가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급 대상에 속하지 않고 소외된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실적으로는 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급률로는 되게 높긴 하지만 그 소외된 2,000가구 또 아직 신청을 해야 되는데 파악되지 않은 가구 이런 것까지 합치면 발급률과 따르게 개인 가정의 어떤 생활고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고 하면 조금 더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도 20년이 됐긴 하지만 여전히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노력하겠다 이 거의 매해 반복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또 언제 다뤄졌냐는 듯이 또 싹 묻혔다가 또 이 시기만 되면 다시 이렇게 물론 이 시기가 돼서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의회나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해결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2000년도에 그렇죠. 익명의 독지가 선행에 알려지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노송동 사무실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근방 저도 한번 가봤지만 일대를 이렇게 좀 거리를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무렵이 되면 어떤 실제 기부 활동이 더 일어나기도 하고 그 거리를 보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쪽 거리가 좀 활성화가 되고 좀 뿌듯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사회복지 업무가 기본적으로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는 크게 사회복지 공무원, 그다음에 민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행정에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일일이 만나서 접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정으로 다 남겨야 되고 요즘에는 또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조건, 복지를 받을 만한 조건이지 이런 것들을 또 심사해야 되고 그래서 서류가 너무 업무가 많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복지를 대상 수요자들이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그리고 또 조현병 환자라든가 이런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위협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또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보호해줄 만한 어떤 안전장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정책이 제도화되고 그 제도가 우리 현실의 예산까지 동반이 돼서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정부의 책임, 이렇게 민간의 기부,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내가 복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돌봄은 어떤 누군가의 선행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어떤 체계적인 제도나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민 모두에게 그게 어떤 보편적 권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